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최경영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정가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주간 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김태현 변호사 지금 허겁지겁 뛰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그런가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까부터 와 있었던 거. 아,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아까부터 와 있었대. 예. 신호등 바뀌기 직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예. 오네요. 들어오기 전에 오면 되는 거죠. 현근택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한참 전에 와 있었어요. 예, 한참 전에 와 계셨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은. 예. 오늘 두 분은 어떤 인물 골라오셨습니까? 김태현 변호사님은? 저는 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곧 전 수석이 되실 것 같은.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는? 저는 뭐 안철수 국민의 대표 하셨네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이야기부터 할까요? 곧 전 수석이 될 것 같습니까? 아, 뭐 안 한다고 지금 뭐 사직서 내시고. 뭐 계속 있으라고 하잖아요. 아, 근데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그렇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신현수 전 수석이 뭐 저희가 뭐 두 사람 관계에서 이러고 본 건 아니지만 알려져 있기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도 그렇죠. 같이 있었죠. 일을 했었고 거기다가 대선 캠프 두 번을 다 법률 쪽은 이제 진두지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현근택 변호사도 사석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대선 캠프에서 법률 이 변호사들, 법조인들의 좌장은 신현수. 지금 그런 개인적인 얘기까지. 아니 근데 그거 뭐 원래 근데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리고 오랫동안 법조계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부터 신현수라는 그 이름은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검찰 출신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럼 그런 사람이 임기 거의 마지막에 될 수 있는 민정수석가 왔어요. 더군다나 민정수석가 오면서 뭔가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기조를 바꿀 것 같다라는 세간의 관측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2월 말에 그 추윤 사태에서 대통령이 뭐 송구하다. 그 사과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신영 수석이 오고 1월 달에 신년 간담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다. 이 워딩으로 봤을 때 뭔가 기류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신현 수석도 그런 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사직서를 냈다. 두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대통령의 그 국정기조 변화 이런 흐름 속에서 6개월 단위가 한 달 만에 사직서를 냈다라는 건 신현 수석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목리 부리듯이 나 안 해. 대통령 붙잡으면 이러면 내가 좀 더 위상이 높아지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건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뭐 자존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존심 약간 상했다고 해서 애들도 아니고 나 안 해 몰라. 그리고 가보 이러진 않을 거고. 이건 박범계 장관이랑 사법연수원 그 기수 차이가 두 분도 변호사니까 아시지만 유광실 비서관이랑 더 나죠. 예,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 7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선배로서 애우도 못 받고 뭐 이런 어떤 자존심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존심 하나 상했다고 그 두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본인이 지금 대통령과 국정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예를 들어서 박범계 장관 패싱 또는 뭐 이광실 비서관 패싱 이거 하나 당했다고 해가지고 사직서를 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기조에는 그거는 하나의 한 예일 뿐이고 전반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대통령과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 대통령의 본인이 믿고 들어왔던 대통령 국정기조 변화가 없을 거다. 원래대로 검찰에 대한 강경 모드 이거를 계속 다시 갈 거다. 그렇다 보면 내가 여기 있어봐야 할 일이 없지 않겠냐? 라는 어떤 큰 틀에 더 문제가 될 점을 인식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추정과 분석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보도들을 이렇게 쭉 보면 있잖아요. 신 수석이랑 직접 인터뷰한 내용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신현 수석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하고 되게 가까운 사이고,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이 그 전에 대부분 청와대 왔다가는 다시 검찰로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거의 최초 사례예요. 갔다가 검찰로 다시 돌아가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서 이제 변호사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원칙을 좀 중시 여기는 분인데 지금 이제 분석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뭐냐면 큰 틀에서 보면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했는데 지금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 하려는 거는 이제 중대본부 수사청을 해서 검찰의 이 6대 범죄 수사권을 없애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인사는 제가 보기에 아주 큰 틀에서의 어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인사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사라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법무부 장관 재청권이 있는 것이고 예. 민정수석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조율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가 사실은 뭐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역할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이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된 것이 참 어려운 문제다. 예. 왜냐하면 신현수 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그래도 가다가 청와대 갔다가 나중에 이제 가서 우리 뭐 민주당 법률지원단 그 캠프에서도 어쨌든 2012년, 2017년 뭐 어찌 보면 자당 역할을 했던 분인 건 맞습니다. 그런 만큼 또 신뢰도 있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 좀 윤석열 총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고요. 되게 왜냐면 뭐 되게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어서 이 검찰의 입장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반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는 인사는 여러 번 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두세 번 하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는 하나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고받는다는 말은 죄송합니다만 이거를 반영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수사 중인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대전 유임시켰듯이 그다음에 현재 중요 수사적인 부장급 중간 간부 이상 남아 있으니까 그걸 유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 예를 들어 지금 중대본부 수사청이라든지 아니면 차기 검찰총장 선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현수 수석이 본인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해결 문제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도 들어요. 청와대도 청와대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약간 곤혹스러워졌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박범계 장관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아주 본질은 아닌데 누가 패싱했느냐. 뭐 박범계 장관이다. 뭐 어제 이제 뭐 언론 보도 보면 또 이광철 비서관이다. 이광철 비서관 절대 아니다. 악의적인 보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만. 그러니 아마 그 두 사람도 사실 저 곤혹스럽긴 하겠죠. 근데 하지만 곤혹스러운 거로 말하면 제일 곤혹스러운 건 문재인 대통령일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결국 이제 핵심은 박범계 장관이 인사안을 가지고 사인을 받았건 이광철 비서관이 받았건 어쨌든 신수석에 가서 사인 받은 건 아닌 건 맞잖아요. 그렇겠죠. 누가 박범계 장관이고 이광철 비서관이고 누가 사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 사인을 할 때 그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알고 있다면 알면서도 왜 그래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제 수석 하나 나가는 거 가지고 티타임 하는 게 이례적인 겁니다. 티타임을 하면서 질문에 주고받을 때 수석 하나는 아니죠. 그래도 어쨌든 수석이 나갔는데 티타임 민정수석이면 그래도 어쨌든 이제까지 그런 일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린 거고. 어쨌든 근데 거기서 기자들이 막 물어볼 때 다 대답을 해줬어요. 하다못해 뭐 이광철 비서관을 패싱시켰다? 그거 아닙니다. 명백하게. 월성원전에서 저 백운규 장관 영장 신고 때문에 갑자기 기류가 변했다는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핵심적인 거. 이거 대통령 알고 사인하신 거예요. 신수석이랑 박범계 장관이랑 완전히 오케이가 안 됐다라는 거. 신수석의 100% 동의가 없는 인사안이라는 걸 알고 사인하신 겁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뭐라고 했어요? 확인 안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확인을 안 해줬다는 건 뭐 알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추정 영역인데 대통령도 민정수석을 지내셨던 분인데 그리고 대통령이신데 이 인사안이 어떤 식으로 흘러들어오고 왔을 때 이게 신수석이 오케이를 받은 거 아니야? 이걸 모르고 그냥 종이 갖다 주니까 사인했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알고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 했었을 때 신수석을 데려다 거기 놓고 그러면 검찰과의 관계를 좀 풀어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독이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그 인사안을 사인했던 의도는 뭔가.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아주 나쁘게 해석하면 국합 배드캅. 국합 배드캅. 악역은 박 장관. 근데 이번에 뭐 그 고위 간부 인사를 보면요, 아시겠지만 뭐 4명, 5명밖에 안 됐고요. 사실 큰 기조를 변화하는 건 아니었어요. 항상 유지가 큰 틀이었거든요. 그 변경, 그러니까 인사가 문제가 될 때는 뭔가 크게 변경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사람들 그대로 두는 인사안이 제가 보기에 아주 큰 문제라고 볼 것은 않은데, 저는 이제 한간의 언론에서 이광철 비서관이 뭐 신현수 수석을 패싱했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뭐 대선 법률지원단에 있어봤지만, 그러니까 이광철 지금 비서관이 그 당시에 팀장을 했고, 예. 그러니까 2012년, 17년 같이 했거든요. 되게 깍듯하게 대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신현수석이 문제인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모르지 않는 사이고 이래서 돌아와서 다시 역할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라든지 이분이 또 좀 강직하신 분이에요. 원칙적이고 이런 분이어서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말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안철수 대표 이야기 해야 되는데, 현근택 변호사가 가지고 온 어제 금태섭 전 의원하고 TV 토론했단 말이죠. TV 네네. 토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봤어요. 예, 어떠셨어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좀 무난하게 잘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예. 저는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재미가 없었다. 예. 저도 쭉 봤는데, 물론 뭐 보니까 유튜브에 한 13,000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이거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 토론 중에는. 그러네요. 그럼 성공한 거죠. 제일 많이 봤으면. 그러니까 여당 어떻게 하나 후보들 이제 두 번 한 거보다 많이 왜 봤어요. 그러냐면 이게 물론 주제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안철수 대표의 토론 뭐 실력이라면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좀 어떤가 한번 보고 싶은 게 가장 컸을 거예요. 어떤 말을 하나. 예. 근데 이제 기본적인 구도가 금태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안철수 대표랑 정치를 같이 시작했고 안철수 대표의 덕을 본 거죠. 국회의원 된 것도. 물론 나중에 갈라섰습니다만 정치 시작은 처음에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스승제자 관계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세게 붙기는 힘든 구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지지율 격차도 많고 이걸 뭐 토론회 두세 번 한다고 해서 확 뒤집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 금태섭 후보가 막판에는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새정치 하는데 그동안 한 게 뭐 있냐, 뭐 대선 나간다고 하는데 뭐 또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얘기, 일단 퀴어 축제 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세게 붙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공격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두 분 입장이 비슷해요. 예. 둘 다 어찌 보면 민주당하고 같이 하다가 한 사람 먼저 나가서 했고 지금 이제 금태섭 후보는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가장 아킬레스건인데 서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안 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형성된 다음에 그 스스로 또 이야기도 했고요. 그렇죠. 두 분 다 비슷하잖아요. 여기 민주당 쪽에 있다가 중도로 넘어갔다가 이제 보수 국민의힘이랑 합쳐야 되는데 그게 누가 봐도 다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언론이 보통 이야기를 하는 이게 삼지대다. 안철수 금태섭이 삼지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토론에서는 국민의힘은 비판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 심판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반문인가? 삼지대가 아니고 아니 삼지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또는 뭐 국민의힘 독자 생존한다. 내가 독자로 간다라는데 이미 전제가 어쨌든 단일화 연대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지대라는 게 성립이 안 하죠. 기본적으로 어떤 명분으로 해서 지금 단일화를 할 건가 그 과정. 아니 A팀, B팀이라고 규정했잖아요. 여기서 어쨌든 결승전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삼지대 자체가 성립이 안 하는 거죠. 삼지대건 사지대건 오지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인정하는 거예요. 삼지대 아니, 없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 아니, 어제 언론이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그냥 꽃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삼지대라고 딱 불러버리면 그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소멸이지. 제가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의 깊은 뜻을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럼 말씀하세요. 말해봐요.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면 어제 토론회는 당내 경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삼지대건 사지대건 오지대건 당내 경선에 마찬가지가 무슨 당내 경선? 입장이 같은 사람들 기본적인 왜냐면은 박영선 후보하고 우상호 후보 당내 경선하지만 디테일한 건 차이 있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같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으로 야당으로 주면 안 돼. 똑같잖아요. 기본적인 입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당내 경선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조금 더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야당의 경선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를 심판하자는 공통 기조가 깔린 상태에서 그 토론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뭐 당연 그래서 제가 삼지대건 사지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뭐 재미가 없다 뭐 그러시는데 근데 보니까 여당에서 박영선 후보하고 우상호 후보하고 두 번이나 하셨더라고요. TV 토론을. 근데 그럼 원래 두 번 하시면 두 분에 한 사람 파란불 뭐 이런 거 가져오시지 안 가져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어제 있었던 그 토론회를 지금 민주당에 속해 계신 현근택 변호사가 들고 왔다는 것 자체가 어제 토론회 성공이다. 더군다나 어제 분명히
우리 아이템 정할 때 안철수 후보 빨간불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보기도 전에 예. 못할 줄 알았을 거예요. 오늘 원고로 보니까 색깔이 없어. 예. 본인 마음속으로 파란색으로 바꾸긴 조금 껄쩍지근하고 양심상 빨간불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색깔 옥순이잖아요. 성공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예. 아니 그 말은 저도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빨간불일까요? 한 거지 빨간불이라 확정은 아니었는데 예. 의외로 조심하시더라고요. 보고 또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아니 토론회 하기 전에 한 거니까. 근데 아까 말 중에는 저는 이 말이 재밌는 것 같아요. 당내 경선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당이고 금태섭 후보는 이제 아니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다 합칠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 대표도 뭐 어쨌든 합당이든 뭐 연대가 됐든 입당이 됐든 결국은 하나로 합쳐진다. 그 틀에서는 뭐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야권 단일화는 숙명이다. 그 얼마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세 명 나오도 이긴다 그러다가 지금은 야권 단일화는 숙명이다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거고. 뭐 그 다음에 무슨 공동정보를 할 거냐, 합당을 할 거냐, 입당 그건 나중 문제인 거고.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야권 단일화까지는 합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어제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이제까지 보면 TV 토론 잘해서 이긴 사람은 존 F 케네디밖에 없어요. 예전 그리고 근데 TV 토론 못해서 손해 본 사람 때문에 지금 못해서 손해 본 게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토론을 너무 잘해야 된다보다 정말 못했다만 아니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또 여론의 흐름들이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그렇다 보면 어저께 안정적으로 해내갔기 때문에 저는 첫 단 좀 잘 깼다. 실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의하냐 뭐 주식에서도 보면 항상 예상치보다 덜 나오면 문제가 되거든요. 예상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봤던 건 아마 그래도 뭐 이번에 뭐 하나 실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그 정도 보면은 뭐 무난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7분입니다.